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에서 2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15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노트 필기를 예전에 했던 것들을 참조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니까 참조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다 알겠지만은 주식은 미수로 매수하지 않는다. 여기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느껴보니까 미수라고 하면 신용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뭐 대출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뭐 때로는 뭐 신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 신용이나 뭐 마이너스 통장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미수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그거는 제가 해본 바로는 뭐 반대 매매를 당해보기도 했지만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어, 옵션은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선물 옵션은 하지 않지만은 선물까지는 뭐 그렇다 칩니다. 뭐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옵션은 사실은 홀짝 싸움이거든요. 물론 뭐 주식도 단기로 보면 홀짝 싸움이지만은 특히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홀짝 싸움일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투기 중에 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재 위험이 있는 종목은 제거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잠재 위험이 있다고 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야, 그런 위험은 없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라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잠재 위험 중에 여러 가지는 뭐 감자를 한다든지 대주주 횡령, 실적이 막 변한다든지 뭐 분식회계 한다든지 뭐 대주주가 뭐 비리를 한다든지 허위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아예 제끼세요. 아예 제끼십시오. 2,000개가 넘습니다. 종목이. 제끼십시오. 물건 투자에서 과감하게 제외하시고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서 그 조건식으로 검색해서 필터하는 거 있죠.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는 그 기업의 매출액 이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이 증가를 합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이게 매출액이 규모가 작다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급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너무 작으면 그 사업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우량한 기업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저는 추천드리는 것이 중견 정도가 추천드립니다. 중견 기업. 최소 매출액이 1,000억 이상. 예. 그리고 뭐 시가총액 뭐 1조. 이 정도 범위가 저는 가장 이제 장기로 좀 보기에는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00억에서 1조 정도 사이. 이 정도가 저는 중요하고, 특히 이제 매출액 1,000억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급변하게 됩니다. 그게 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60억과 100억은 40억밖에 차이 안 나지만은 매출액 증가율이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 증가율도 어마어마. 그러니까 주가에 급변되면서 뭔가 자극적인 그런 뉴스, 뭐 몇백 프로 상승했다 이런 것들로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감가상각. 그 최근 투자, 최근 뭐 시설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설 투자가 과도한 기업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최근에 뭐 2018년도, 17년도에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3만 원대에서 시설 투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게 대부분 그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이제 제조업이지만은 그 제조업들의 매출이 급변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 그 다음에 공장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정비 감소,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없어지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설 투자를 하시는 것들 하는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파트너, 좋은 파트. 뭐냐면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도덕하지 못하면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뭘로 보통 보냐면은 그 경영자의 마인드 자체가 뭐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최대 지분율 이런 것도 지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30%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 회사가 사람을 막 묻는지 막 쫓겨내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애타심이 있다면은 회사를 막 빚내면서 하겠습니까? 물론 빚내면서 레버리지 끌 수 있겠지만은 그 적당하게 끌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주들을 뭐 흔히 말하는 뭐 호구로 알고 막 유중을 날리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분을 계속 팔면서 뭐 이득을 취하는 기업도 많고 회사가 돈을 벌면은 배당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배당은 왕창 때리고 또 유중해가지고 시설 투자하고 이런 기업도 많고 참 별의별 기업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대주주, 뭐 해외에 있는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도덕성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성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투자를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했죠. 일곱 번째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영업이익이 여러분 보시면요. 괜찮은 기업이나 앞으로 성장할 기업, 싸게 보이는 기업은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납니다.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뭐 바이오 종목들 영업이익 마이너스 한다 원래 그런다고 하지만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안 나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 업체 중에서 마이너스 안 나는 거 많아요. 예, 그거를 무조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적자라는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적자라는 회사랑 적자라는 친구랑 동업하겠습니까? 맨날 까먹는 친구랑 동업하겠습니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영업이익이지만 좀 더 나아가면은 그 현금흐름표에서 이제 영업 현금흐름 이 마이너스 종목을 제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또 있네. 뭐 일곱 여덟 번째는 그 주식수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글자가 좀 안 쳐진데요, 이제. 잠시만요. 이게 왜 안 쳐진지 모르겠어요. 예, 여덟 번째 말로 하겠습니다, 그냥. 예, 여덟 번째는 그 주식수가 늘어가지고 가치가 이제 희석되면 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유중을 하거나 대량의 전환사채 이런 것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무중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무중 같은 경우에 정말 회사가 건전한 회사가 아니면은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착각을 하시는데 무중에서 내가 주식을 준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게 정말 자산이 늘어나는지를 보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이 왼쪽에 호주머니 오른쪽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네. 지금 제가 이게 갑자기 키보드가 안 먹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일단은 그냥 말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를 설명드렸고요. 그 아홉 번째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뭐 옛날 이야기지만은 너무 그 자산 자체가 자산 대비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제외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네이버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흔히 말하는 PBR이죠. PBR은 뭐 크게 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제조업의 마인드라고 보고요. 지금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불확실한 고수익,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샤프 지수, 제가 강조드리는 샤프 지수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고수익보다는 확실한 저수익을 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나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보시게 되면은, 특히 지금은 확실한 저수익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방연기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저수익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요거는 또 지금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 투자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투자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국 콜마비 NH를 최근에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사는 순간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전에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건데, 좀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째려보고 있으면은 콜마 BNH처럼 사기 전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이제 횡보장 같은 데서, 상승장에서는 그런 게 안 돼요. 근데 이제 횡보장 같은 데서는 미리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또 뭐냐면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내가 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몰빵한다는 거는 어차피 올라갈 건데 몰빵하지.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건강식품 먹습니까? 맛있는 거 뭐하러 먹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어차피 뭐 화장실 갈 건데 맛있는 거 먹어서 뭐합니까? 요리해서 먹으면 뭐예요? 그냥 센 걸로 입으로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분할 매수에 대해서 비하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리도 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배설되니까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현재 현실에 맞게 좀 더 내가 싸게 사고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이제 막말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은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5억 10억 하는데 몰빵할 수 있습니까? 한 종목에? 한 번에? 단일가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경험해 보시고 매수를 많이 해보신 분들, 그리고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횡보장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분산 투자인데요. 요거는 분산 투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 이제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투자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나누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제가 또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조선, 해양, 건설, 은행, 보험 쭉 우선주 말씀드리죠. 저는 모르는 건 투자 안 합니다. 아는 것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정말 내가 전문가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 산업에 있는 종목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어중이떠중이 막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다친다. 그리고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금방 내가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고 팔 수밖에 없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참조를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익을 봤다. 지금 수익을 200% 300% 봤다 하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20년 뒤에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이제 글로 쓰다가 못 썼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육성으로 제가 말씀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